오늘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항구 공무원 연금개혁 TF팀장의 공무원 연금 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당 주도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내일 안으로 공무원연금법 의원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오늘 보고된 공무원연금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이항구 팀장과 김현숙 의원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 미래에 위한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모레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합니다. 어제 청와대가 밝혔듯이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유한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참석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30여 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포함해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1일 법정심사 기일 안에 처리해야 하고 공무원 연금개혁안도 연내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동이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생산적인 국회와 원활한 국정운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공감과 소통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감 종료는 종착전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국정감사가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새누리당은 나라 살림을 촘촘히 따지고 정부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며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비교적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합니다. 국감 초반 야당 측의 무리한 증인 요구로 부분적인 파행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생산적인 국감, 품격 있는 국감으로 자리매김되기까지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부 의원들이 호통치고 막말하는 등의 행태가 국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하루 종일 대기했지만 답변 시간은 10초 안팎에 그치는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그 수치는 무리한 증인 요구였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야 자체의 냉철한 점검도 있어야겠지만 국감을 엄정 감시하는 NGO도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국감은 정기국회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국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채워나갈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민생 안정, 국민 안정, 경제 활성화의 3대 방향은 경제 살리기, 국민 안정, 서민 복지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까지 예산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 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예산 심의 일정이 빠듯할 만큼 하루도 허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정부 질문, 상임위 활동, 예산 심의 등에 충실히 임해서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시한 내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TF는 지난 22일에 이어 어젯밤에도 만나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현재 양측 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쟁점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협상 시한이 나흘 남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 조직법, 이른바 유병헌법 등 세월호 3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협상 시한은 더 늦출 수도 없고 늦춰서도 안 됩니다. 협상 시한을 또다시 넘기게 되면 유가족들에게 또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세월호 3법은 안전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종합청사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면서 헌법 체계를 준수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는 31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야당 측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 슬픈 밤이 아니라 기쁜 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은 30일 고위급 접촉 합의를 이행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4일 2차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남측이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달 30일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인재삼아 아직까지 침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대화의 문을 다시 여는데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남북 간 대화를 이어가려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합의 준수는 신뢰를 회복하는 정도이고 대화의 문을 다시 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린 만큼 북한은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일의원연맹의 공동성명서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녹이는 본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5일 한일의원연맹이 합동총회를 열어서 한일 양국 간 과거사 문제의 상징적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 아래 당사자들의 명예 회복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가 조속히 취해지도록 양측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역사의 진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인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서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내에서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다마와 오라야마 다마를 부정하고 바꾸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도급 인사들이 위안부 강제 동원을 감추고 지워버리려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에는 혼내, 다테마에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혼내는 속마음, 다테마에는 겉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겉으로는 역사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듯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역사를 왜곡하려는 본심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신뢰의 기본은 겉과 속이 일치된 진심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만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일본은 명심하길 바랍니다.